사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제 슬슬 좀 조정다운 조정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라는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73% 수익률과 1억 2,500만 원 수익 중이며 국내 계좌는 64% 수익률과 760만 원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두 번째 계좌 환차익, 비트코인 수익까지 총 2억 조금 안 되는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또 21선을 찍고 바로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뉴스에서는 파월이 올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발언에 상승했다고 말하는데 이건 그냥 이유를 갖다 붙여 넣은 겁니다. 올해 금리 인하 할 것이라는 것? 시장이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있던 이슈인가요? 어제 파월은 다 알고 있던 내용들만 말을 했습니다. 결국 그게 아니라 그저께 크게 떨어지면서 올해 가장 강력한 지지선으로 꼽히는 웅덩이 매매법 1차 매수 타이밍 기준인 21선을 찍고 일단 저가 매수로 반등을 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그저께 큰 폭으로 주식시장이 떨어졌고 웅덩이 매매법 1차 매수 타이밍 21선에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죠. 당연히 저와 멤버십 분들은 원칙대로 매수를 진행했고 저는 환율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국내 상장된 나스닥 2배 레버리지 환해지로 매수를 했고 멤버십 텔레그램에 실시간으로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반등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올해 강세장에서는 현재까진 21선이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습니다. 웅덩이 매매법 1차 매수 타이밍에서 저와 함께 분할 매수를 진행하셨다면 최고의 매수 타이밍에서 줍줍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된 강세장 추세에서 그 중간을 검은색 선으로 체크해봤는데요. 그 위로 주가가 오르면 오질 구간, 그 밑으로 주가가 떨어져서 우리의 원칙대로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에 닿으면 우리는 그때 웅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이 웅덩이에서 분할 매수를 해야 한다 라는 이 이미지와 매우 비슷하죠? 이걸 실전에서 써먹으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또 반등해주면 좋겠지만 사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제 슬슬 좀 조정다운 조정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 라는 불안감이 스물스물 밀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를 살펴보면 매수 힘이 현저히 약해졌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매수세는 매일매일 주가 흐름을 보면 대략적으로 느껴지실 텐데 지금 차트만 봐도 약해지는 게 보일 겁니다. 어제 일시적으로 반등했다고는 하지만 S&P 500과 나스닥 모두 그저께 장대 음봉을 뛰어넘지 못했고 심지어 결국 힘없는 모습으로 마감했죠. 거기에 아마존과 마소, 메타를 보면 전형적인 헤드앤숄더 차트가 보입니다. 이는 언제든지 곧 조정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추세 전환을 의미하기도 하죠. 거기다가 애플, 구글, 테슬라를 보면 심지어 오히려 올해 최저점을 더 뚫고 내려가는 최악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즉 못 올라가는 놈이 올라가며 순환 장세를 펼치는 게 아니라 못 올라가는 종목은 더 떨어지고 잘 오르던 종목들도 힘이 없어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반도체만 겨우 버텨주고 있다라고 현 상황을 인지하시면 이해가 편할 겁니다. 즉 반도체 빼고는 모두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톱니 역시 조정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강세장을 정확히 맞춘 펀드 스트레스의 톱니가 2022년 말 저점부터 시작된 강세장은 16주에서 19주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잠시 조정이 찾아오는 패턴이었다라는 패턴을 밝혔으며 이번에도 19주 동안 무려 26%나 상승한 미국 증시는 다음 주 CPI가 발표되고 이게 예상보다 높게 발표가 되면서 증시는 잠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톱니는 왜 다음 주 CPI가 예상보다 높게 발표가 될 것이라 봤을까요? 바로 계절적인 요인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자세히 설명드리면 기업들은 보통 연초에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서비스 가격을 인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즉 가격 인상이 1월에 이루어지고 이게 2월 CPI에 반영되면서 높게 발표가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재반등 우려 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좀 조정받을 수 있다 라고 톱니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번 주 금요일 고용보고서와 다음 주 CPI 발표가 매우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16주에서 19주 정도 상승하고 저 중간에 잠시 조정받은 것을 분석해보면 2023년 3월에 SVB 은행 파산 사태로 마이너스 9%의 조정을 겪었으며 2023년 8월 신용등급 강등 사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국채금리의 급등으로 3개월 동안 마이너스 11%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저때 제가 5천만 원을 용기 내서 매수했고 멤버십 분들과 엄청난 수익을 현재 거두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19주 동안 26%나 상승했으니 이제 언제든지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다 라고 바라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물론 주가 예측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21선에서 이번에 매수한 것이고 그리고 오르면 좋은 것이고
떨어지면 웅줍하면 되는 올라도 좋고 떨어져도 좋은 투자자들입니다. 자, 이 조정장에 대해 평균 데이터를 살펴볼 텐데요. 평균적으로 건강한 조정장에서는 13.8%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저점까지 평균적으로 116일 동안 지속되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딱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의 조정장을 생각하면 평균적인 조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게 매년 한 번 정도는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조정장이 찾아오게 되면 대부분 하락장으로 갈 것 같은 공포를 심어줍니다. 마치 작년 8월에도 그랬죠. 그러나 85%의 높은 확률로 이 건전한 조정은 폭락보다 더 큰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즉 주가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확률적으로 조정장이라 생각하며 웅줍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과에 도달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확률 높은 투자이기 때문이죠. 자, 어제 맵을 살펴보면 빅테크가 힘을 못 썼지만 반도체가 멱살 잡고 끌어올렸다 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AI에서 직접 AI 기술을 개발하는 빅테크가 아니라 반도체가 급등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딱 이 투자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200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났던 금채굴 열풍 때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꼭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200년 전 땅 개발이 대부분 안 되어 있던 미국에서 말 그대로 골드러시가 발생되었습니다. 직접 금을 캐서 발견하면 내가 다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금채굴 열풍이 일어난 겁니다. 이때 모두가 금채굴에 몰두해서 스스로 금을 채굴하고 있을 때 정말 똑똑한 사업가들은 두 가지로 돈을 벌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아이템은 금을 캘 수 있는 아이템 곡괭이, 그리고 두 번째 아이템은 그 당시 질긴 작업복으로 유행이었던 청바지였습니다. 자, 이걸 지금 우리가 미국 주식으로 대입해 봅시다. 여기서 금을 직접 채굴하는 사람들은 현재 AI 기술에 투자하고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를 비롯한 수많은 기업들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직접 금을 채굴하지 않고 이 AI 기술에 투자하고 개발하는 빅테크와 수많은 기업들에게 AI 투자, 개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뭘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네, 바로 반도체 회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반도체 회사들은 직접 AI 기술을 개발하거나 AI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 AI 열풍으로 인해 반도체가 없으면 개발을 할 수도 없으니 사실상 AI 기업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엔비디아가 현재 주가를 보면 아시겠지만 곧 애플의 시총을 뛰어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들고 있는 요즘입니다. 즉 반도체가 앞으로 전보다 더욱 유망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AI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스마트폰, 컴퓨터, 클라우드 등 앞으로 성장성 있는 모든 산업에 이 반도체가 필수로 쓰이니 말이죠. 그래서 현재 애플은 최근 AI 성장도 안 보이고 거기다가 수요까지 감소되고 있고 가격 인하로 인해 마진까지 감소합니다. 이러니까 2023년 10월 저점까지 떨어졌고 2023년 5월 가격까지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애플은 힘없이 추락하고 있는데요. 어제 댄 아이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역대급 과매도가 되었을 때 애플은 이럴 때 매수 기회라고 생각한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플을 좋게 보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고 거기에 역대급 과매도인 상태인데도 쉽게 매수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AI 수혜를 못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AI 수혜를 못 받으면 힘을 전혀 쓰지 못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 애플을 매수하면 한동안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기회비용을 날릴 수도 있겠네 라는 투자 심리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 애플을 너무나 좋게 보고 있지만 현재 그럼에도 매수에 손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현재는 나스닥과 반도체, 비트코인을 매수하면 더 높은 수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애플과 마찬가지로 역대급 힘든 2024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함께 데이터 센터 매출이 올라갈 것이다 라며 AI 수혜를 받는 게 결국 AMD, 즉 반도체라는 겁니다. 애플과 테슬라, 구글과 완전히 반대되는 주가 흐름을 볼 수 있죠. 즉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고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면 마치 골드러시 열풍이 불었을 때 금을 채굴하던 사람들보다 곡괭이를 판매하고 청바지를 판매하던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이 AI 열풍이 불 때 AI 기술로 돈 버는 회사보다 AI 기술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장비, 즉 반도체 회사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 정말 운이 좋다고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렸죠. 제가 딱 2년 전에 2022년 초에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가 새로 투자하는 이 종목 10년 뒤에 10배 갑니다 라는 썸네일과 길게 바라보고 함께 적립식 장기 투자하실 분 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게 바로 반도체 2배 레버리지
USD라는 종목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2022년 하락장이 시작되기 전 제가 어떤 마인드로 투자를 했는지 그때 영상 짧게 보시겠습니다. 반도체는 미래의 핵심 산업인 4차 산업에 꼭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비메모리 반도체인데요. 앞으로의 반도체 시장은 지능형인 비메모리 반도체가 주도하게 될 겁니다. AI와 딥러닝 기술이 사용화되면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연간 33% 성장이 예상되고 있죠. 그리고 미국이 반도체 점유율을 독보적으로 하기 위해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 기업들을 불러 모은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투자 지원까지 발표한 바이든 정부의 미국 반도체가 이미 70%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지만 앞으로 더욱더 독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면의 차트에서 검정원이 보이시나요? 약 3년에서 4년 정도는 횡보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개별 종목이든 반도체 ETF든 나스닥이든 S&P 500이든 계속 쉼없이 올라가기만 하는 종목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기회가 왔을 때마다 적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죠. 우리는 심리에 좌지우지되기 때문이고 내가 열심히 일한 돈이 조정을 맞았을 때 떨어지는 걸 보고 견디기 힘들어서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꼭 장기 투자에 실제로 성공하셨으면 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 말이죠. 올해 정말 변동성도 크고 마이너스 20% 정도의 센 조정이 오더라도 꼭 웅줍 가족분들은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반도체 ETF에 투자하는 거고요. 올해 만약 긴 기간의 차트로 봤을 때 1년 동안 웅덩이가 파였던 해가 된다면 그 웅덩이에서 열심히 수량을 모은 우리의 종목이 결국 수익 극대화를 안겨줄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알면서도 우리가 실제로 해내냐 못 해내냐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달린 겁니다. 멘탈 부여잡고 보수적으로 투자하면서 올해는 힘들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해두시면 왔을 때 열심히 줍줍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반도체는 미래 산업의 먹거리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말이죠. 그리고 제가 투자를 시작하고 USD는 2022년에 마이너스 70% 폭락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운이 없다 라고 생각했겠고 많은 구독자분들이 저를 미워하셨겠죠. 그러나 제가 저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2022년은 힘든 한 해가 될 수도 있다. 함께 꼭 버텨내서 우리 함께 성공하자 라는 내용을 2022년 폭락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마이너스 70%까지 떨어졌을 때 저는 분할 매수를 했으며 지금 반도체 2배 USD는 260%라는 3.6배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2년 동안 투자했는데 3.6배 수익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8년 뒤에 이 종목은 정말 1000% 달성할 수 있겠죠? 저와 함께 지금도 USD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이 보시고 우리 투자에 대해 확신을 얻으실 것 같으니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언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으면 뚝심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짜 뚝심 있게 버텨내야 하는 것이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말이죠. 안나 파블로바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중단 없이 쫓는 것,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즉, 뚝심 있게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쫓는 것,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자가 되기 위한 동일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뚝심 있게 저와 함께 오즈룽줍을 지속해야 합니다. 요즘 이런 댓글들이 자주 달립니다. 오랜만에 보는데 결국 성공하셨네요. 또는 결국 돌고 돌아 웅덩이 매매법이었네요. 이제라도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는 댓글들이 최근 정말 많이 달립니다. 제가 2022년에 일생일대 기회였을 때 함께 뚝심을 가지고 인생을 바꿔보자 라고 말했을 땐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이 오즈룽줍에 대해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장기 투자에 결국 실패했던 것이겠죠. 이제라도 모두 느끼셨다면 여러분은 앞으로라도 저보다 오래 버티셔야 합니다. 제가 끈기, 뚝심, 인내심 이런 부분에서 정말 자신감이 넘칩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무조건 오래 버틸 겁니다. 우리 서로 선의의 경쟁하며 함께 부자되는 채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만약 뚝심이 부족하셔서 제 매도를 참고하시고 싶다 또는 내 투자에 대해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되시면 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정말 오래 후회가 없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제 소중한 돈이 직접 걸려있기 때문에 100% 모두 맞출 순 없지만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그 누구보다 신중하게 투자해요. 저와 멤버십 분들의 자산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기회는 여러분 스스로 잡는 겁니다. 기회가 여러분에게 직접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 올해가 또 한 번의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